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8% 상승, 코스닥은 0.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커플링 되어져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밤에 미국 증시도 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도 뭐 서머타임도 풀려가지고 이제 10시 반에서 이제 11시 반에 미국 증시가 시작하니까 먼저 또 잘 시간이고 해가지고요. 어차피 미국 증시 오른다고 우리 증시가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요새는 좀 안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잘 땐 좀 편한 거는 같더라고요. 하지만 음 아무리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를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전제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미 증시가 뭐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뭐 나온다거나 이러기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죠. 근데 어 이제 우려스럽거나 좀 짜증나는 건 올라갈 때는 전혀 커플링이 되지 않다가 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 증시 온몸으로 커플링이 또 되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 증시도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땐 됐거든요. 너무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혹시라도 뭐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악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게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뭐 이제 조금 뭐 설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불안감이 뭔가 좀 고조되는 일까지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장대 음봉이 나올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좀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입니다. 진짜 징그럽네요. 네 번째 돌파 시도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좀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유료로 돈 받고 이제 리딩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 리딩으로 이제 저희 증권사 계좌 만드시고 참여하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 뭐 한 60분 정도 한 2년 반 정도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연 맺으신 분들이랑 근데 요거를 이제 한 11월 20일까지만 제가 회원 모집을 하고요. 이 이후로는 무기한 아마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안 할 것 같고 내년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아예 뭐 이 이후로는 이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요렇게 이제 좀 정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만 좀 신규 회원님들을 모시고 그 이후로는 계획이 일단은 좀 뭐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없고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뭐 이제 10월부터 이어져 온 메타버스 테마가 불을 뿜었고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뭐 NFT, 가상화폐, 게임, 뭐 콘텐츠, 미디어 얘네들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다 같이 좀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앞으로 이제 뭔가 산업의 변화를 크게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요것도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가 단기 시세로 그치는 것과 대시세로 이어지는 거 대시세로 이제 이어질 때는 한 가지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단순히 테마로 끝이 나게 되면 적당히 그냥 뭐 좀 시세가 나오다 죽지만 이제 이 새롭게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테마가 이 실적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테마 자체가 훨씬 더 확산되고 커지고 정말 대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메타버스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불을 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로블록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제 메타버스 그거 뭐 허상 아니야 허구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테마에서 이제 섹터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NFT나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다 하나의 뭐 비슷한 한 묶음의 테마다. 메타버스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다 같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메타는 메타대로 뭐 이제 뭐 코인은 코인대로 뭐 NFT는 NFT대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테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각자 하나씩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애들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시세를 냈던 애들이 선익 시스템이나 뭐 옵티시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3파동까지 깔끔하게 이제 다 나오고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쭉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탈락하느냐 그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기억이 나네요. 이때 딱 이날 방송에서 제가 이제 순환매 개념으로 예전에 대장했던 옵티나 선익 같은 애들이 한 번 정도 먹을 구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방송을 요날 했는데 다음날 뭐 이렇게 좀 먹을 구간을 줘가지고 그런 제가 기억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가다가 121선 올라타고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좀 모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핫하고 그러다가 많이 올랐던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넥스트나 NP 뭐 덱스터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애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은 이쪽으로 순환매가 한번 또 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뭐 접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 혹시 때가 왔는데 얘네들이 차트를 또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 이노뎁도 시세를 조금 냈었고 이제 그러다가 넘어온 게 최근에 이제 맥스트, 뭐 NP, 뭐 덱스터 이런 애들이고요. 일단은 뭐 MP는 조금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워낙 지금 테마가 좋다 보니까 금방 바로 제자리를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딱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 음봉을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캔들은 없었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이즈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 캔들을 빼고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종가상 안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봉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캔들이 상당히 예뻐지죠. 흐름이.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서 MP도 좋아 보이고요. 뭐 덱스터는 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올랐던 애가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처럼 스물스물 그냥 이평선을 타면서 갈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뭐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덱스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그때가 고점이 되거든요. 어, 덱스터도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스터가 은근히 최근에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 강한 메타버스 테마에 비하면 조금 이제 굼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요 가격대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쌍봉 맞고 떨어진 척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파 시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가 일어나면 또 이 구간 안에서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죠. 음. 자이언트 스텝도 뭐 하이브 1000억 유상증자 뭐 받은다 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사실 무근이라 해가지고 급락이 또 나왔다가 다시 올려놨습니다. 얘도 여기를 이제 딱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갑자기 험하게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고 이 11만 원대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흐름이 또 이어질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NP, 맥스트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좀 가격 어떤 차트상의 위치나 뭔가 좀 공략하기에 만만하다, 좀 뭐 좀 안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를 좀 이렇게 돌파 관점으로 보고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NFT 대장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고, 얘는 제가 요날인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내가 이제 추적을 할 때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종목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 혹은 매수 타점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종목에 대한 어떤 캔들만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테마, 재료, 그 어떤 종목의 끼 이런 것들이지, 사실 차트는 좀 그 다음 순위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차트만 가지고도 조금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상한가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1일차, 2일차, 3일차 동안에 뭔가 변동성 있게 끼 있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결국은 먹을 구간을 줍니다.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이날 상한가 안 깨고 정확하게 딱 예쁘게 캔들을 만들어 놨죠. 거래량도 감소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2일차에 이 가격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먹을 구간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얘는 정확하게 또 이날 먹을 구간을 줬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또 안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말아주고, 그러면 여기를 넘기겠다는 의지, 이 가격대, 그러니까 1일차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넘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날 종가작 딱 넘겨놓고 이제 오늘 땡기는, 어제죠. 어제 땡기는 모습이 나왔고, 2차 파동 오버슈팅까지 이어지는 모습. 얘는 이제 뭐 눌림이 나오면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될, 지금 뭐 최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거의 지금 1번이라고 봐도 될 만큼 끼도 좋고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올라온 애들이 오늘 예전에 퓨처 스트림 네트웍스라는 그룹이었는데, 이름이었는데 사명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FSN 약자로 바뀐 애들이고, 그 다음에 뭐 SNK, 둘이 뭐 짝꿍 같네요, 이름이.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네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매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상한가를 그래도 좀 들어가줘야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상한가가 아닌 이런 어떤 양봉들은 단순히 급등이 좀 나왔다가 죽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하나의 기준봉들은 한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지켜보면서 뭔가 빠지지 않고 흐름을 유지해주는 것들을 보고 접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날도 종목 좋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이때도 그렇고 잘 가고 있고요. 종목이 좀 무거워서 이거 뭐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종목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얘는. 그래서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도 여전히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죠. 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얘도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이탈하거나 돌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요거는 뭐 매매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저라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 오면 매매 관점을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종가를 딱 붙여 놓거나 그럼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길 기대하고 한번 접근해 보겠죠. 뭐 비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한 요정도 박스권 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바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아래 구간의 박스권을 한번 노려볼 것 같고요. 위지트도 뭐 설명드린 대로 어제 이 박스권 구간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그림이 살짝 이제 조금 안 좋아집니다. 한 17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빠지면 조금 그림이 좋진 않죠. 웬만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쉽게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 쪽에서 웹스랑 뭐 부동산 정책주에서 신혼종합개발, 그리고 뭐 일자리에서 아이비 김영, 인맥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강하진 않죠. 승일이랑 혜림도 뭐 제가 어젠가요 방송에서 뉘앙스는 좀 제가 인맥주는 그냥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싶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어 제일테크노스가 그나마 이제 좀 강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인맥주들은 막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든다.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주들을 저는 공략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애들하고 얘하고 이렇게 같이 넘어갈 걸 좀 뭔가 메타버스랑 그 느낌이 어찌됐건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다 설명드리고 정치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얘를 빼먹어가지고요. 버키 스튜디오 어제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다가 지지가 일어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쁜 눌림목 구간이다. 어제 방송에서 예쁜 눌림목 구간이잖아요. 종목도 좋고 사실 눌림매매 거의 이제 정석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전고점, 지지 타점도 맞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도 타점이 왔고, 11선이자 기준선이자 21선이 몰려있는 어떤 이평선의 지지 구간도 맞고, 종목도 끼 좋고, 거래도 감소했고. 근데 오늘 조금 아쉽다. 반등이 저는 한 10% 이상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한 8% 정도 반등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애들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몇몇 2차 전지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뭐 배터리 2차 전지 애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특히 오늘 LFP 배터리주들은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였나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상한가를 좀 못 들어가긴 했지만 단체로 움직임이 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상당히 강했고 거래도 터져줬기 때문에 주도주는 맞았고, 뭐 재료가 살아있나 악재가 터졌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재료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악재가 터졌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매를 하는 어떤 종목 선정에 있어서 매매를 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았나 싶은 그런 테마이고 종목들인데, 뭐 반등이 안 나와요. 반등이 안 나옵니다. 뭐 오일선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안 나와요. 솔직히 아무리,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솔직히 먹을 구간은 주거든요. 근데 좋은 테마이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어, 평이한 장이면 솔직히 먹을 구간을 좀 꽤나 비중도 실어볼 만한 자리거든요. 이런 눌림목 자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좀 안 좋아서 한 번 더 밀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일단 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이제 먹을 구간을 줄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코인테크만 유난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파워넷은 좀 밀리다가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기준선을 다시 안착하긴 했는데 거래량도 조금 덜 터졌고요. 아무튼 뭐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 먹을 거는 줄지 안 줄지. 그러니까 뭐 평이한 장이면 진짜 거의 한 90%는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와, 요즘 장은 반등 없이 그냥 뭐 끝까지 밀어버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또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11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상장이니까요. 내일 밤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일단은 재료 소멸로 밀려버리는 느낌.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장이 별로다. 장이 사실 좋을 때는 이런 어떤 분명한 재료를 갖고 있을 때는 2파 이렇게 나왔다가 뭐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3파까지는 안 가더라도 슈팅 한 번, 그러니까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슈팅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와줄 법한데 전혀 뭐 반등 없이 그냥 재료 소멸로 이어져 버리는 느낌입니다. 좀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장이 좀 뭐 좀 그렇게 매매하기에 녹록치 않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냥 희망회로를 굴려보자면 상장 전에 이제 뭐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한번 빼고 또 상장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들어올리는 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지나치게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는 뭐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대응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노선으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버텨볼 만하기도 하겠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마이너스 한 13, 4%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해놓고 뭐 나머지 뭐 절반 손절하고 절반은 좀 가져가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주들이
완전히 리비안 재료만 가지고 올라온 애들도 있고, 뭐 리비안 재료는 소멸됐지만 뭐 수소차 뭐 재료이거나 혹은 뭐 전기차 배터리 등등 뭐 이제 자동차 부품주일 수도 있고요. 재료가 그래도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뭐 이제 버텨 보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악랄하다. 차트 진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뭐 대우부품 이런 애들만 봐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어느 정도 또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어제 제가 드렸던 멘트가 최근에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장세에 따라 항상 뭔가 이상하게 악재가 자꾸 튀어나오는 장세가 있고, 뭐 아무튼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무작정 차트 이쁘다고 들이댔다가 뭐 이렇게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시장이 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인정하고 뭐 손절하거나 뭐 대응할 거 대응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계속 뭐 이제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리비안주들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래도 얘는 전기차 뭐 배터리나 뭐 부품 쪽으로 좀 모멘텀이 그래도 좀 있고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뭐 한 절반 정도만 대응하고 절반 정도는 시장이 좀 회복되면 이제 섹터 종목으로 또 반등이 나오거나 다른 재료를 엮일 수 있으니까 좀 홀딩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얘는 진짜 리비안 관련주로만 올랐고 그 외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과감하게 대응을, 그러니까 상장하는 날 정도까지만 좀 봐보시고 대응을 뭐 큰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장이 뭐 가는 애들만 계속 가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뭐 순환매가 좀 잘 돌아가면서 먹을거리를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질도 좀 안 좋고 좀 먹을거리가 많이 없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좀 핫한 테마들 뭐리 좀 많이 생기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또 제가 생각한 대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마들이 잘 흘러가 줄 때 저도 신나서 방송을 좀 하는데, 최근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뭔가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별로. 재미가 없다.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럴 때 있으면 저럴 때 있고,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묵묵히 견뎌내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먹을거리가 쏟아지는 장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